김미경의 리부트 16일차 수업입니다. 먼저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촉이라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가? 촉이 왔어. 이런 말 우리 한 번씩 하죠. 촉이 왔어. 그런 촉이라는 아이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촉이 왔어.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냥 평소에 촉은 뭐 좋은 촉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촉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촉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변화에 대한 촉을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촉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이제 사회에 대한 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내 인생에 촉이라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미리 촉이 왔을 때는 미리 그거를 실행할 때도 있고 예방할 때도 있고, 안 좋은 촉은 예방을 해야 되고 좋은 촉은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촉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는데 촉이 필요할까요? 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촉이 필요할까? 그러려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촉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촉이 있으려면 저는 촉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아니면 예측, 이런 말로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예측을 했더니 맞았네,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눈치라는 말은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긍정적인 관점에서 눈치라 하면 이런 단서들이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어떤 촉을 이야기하면, 교육의 흐름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온라인화 할 건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O2O 방식을 취한다 하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래서 이거를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가 융통성 있게 조율을 하려면 또 있어야 되고, 온라인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지만, 둘을 적절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융합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등교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몇 프로를 둘 것인지, 만약에 30명의 원화가 있으면 연령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몇 프로를 둘 것인지, 그렇게 뒀을 때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온라인에는 어떤 방법, 오프라인은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예측되어 있으려면 뭐가 기반이 돼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결국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자유자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든다 그러면 매운 고추, 순한 고추장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미래의 사회에 대한 어떤 촉을 가지려면 촉은 필요해요. 왜 촉이 필요하냐 하면은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대처한다는 거는 뭐예요? 예방한다는 거죠. 예방한다는 거는 뭐예요? 안전하게 그 속에 투입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작은 변화나 작은 어떤 문제 상황이더라도 나에게는 매우 크게 와 닿는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재료가 없으면. 그래서 촉을 위한 나의 습관이 필요하다. 촉을 기르기 위한 나의 습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또 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상에 뭔가가 있어요. 지금은 영유아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죠. 그런데 이제 7세 아이들, 우리 열매반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 다 아실까요? 나는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이니 엄마 오케이. 또 아직까지는 아이의 어떤 상황을 저는 다 우리 열매만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들 뭐 다 이해가 되고 해석도 되고 충분히 이렇게 소통도 되면서 알아차려요.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의 말이나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 나올 건지 어떤 말이 나올 건지 그런 어떤 거를 나는 예측한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이모티콘의 손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어요? 그 어느 정도 아연이나 지순수 어느 정도는 알아차린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좀 촉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뭔가가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뭔가 감시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뭐가 됐든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는요, 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 이 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촉을 조금 더 제가 촉이 좀 있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조금 더 길러보고 싶어요. 이 촉을 좀 센시티브하게 길러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책으로 만나는 리부트는요 221페이지에서 235페이지를 볼 건데요. 여기 보면 기회를 잡으려면 촉이 필요하다. 234에서 234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촉이 필요하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가진 촉뿐이다. 나다움을 지키며 나다운 속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새로운 공식에 맞게 나다운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내 확신뿐이다. 남들의 성공은 내 촉을 기르기 위한 내 시간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확신을 자꾸만 뒤흔든다. 나를 버리고 남을 따라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기웃거리며 남의 말을 자꾸 듣게 된다.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을 가져와서 얼른 차용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촉이다. 이거죠. 우리가 SNS 상이나 뭐가 됐든 또 아이들이 성장함으로써 비교 대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쟤는 저렇대. 우리 애는 왜 이래. 뭔가 비교 대상이 생길 거고 나 또한 어떤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습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 사람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 라면서 이런 기웃기웃하면서 남의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게 바로 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촉은요, 아, 나는 촉이 좀 길러졌으면 좋겠어 해서 절대 길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1페이지에 보면 기회를 잡으려면 촉이 필요하다. 뉴러너의 즉시교육법. 그 마지막은 책과 각종 정보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묻곤 한다. 많이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분석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사람들은 촉이 좋기 때문이다.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되었든 내가 그것을 계속 겪었던 사람들은 이 신경 전달 호르몬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뇌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경험 중심으로 손끝놀이, 몸놀이를 하라는 게 아이들의 뇌를 굉장히 촉이 좋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 영유아기 때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많이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분석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극되어져 있고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되어 있든 나에게 만들어진 공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촉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에 기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내가 촉이 와가지고 뭔가를 실행했는데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저는 세상 살아가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벤치마킹한 사람이 꾸준히 세상을 읽으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긴 적이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데 자기답게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노력이라는 법칙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보면 촉이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촉을 만드는 세 가지 습관법은요. 여기 223페이지에 보면 아날로그 신문으로 디지털 세상을 읽어라 그랬어요. 아날로그 세상 속에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런 어떤 디지털 세상을 읽기 위해서 신문을 찢어서 다시 이렇게 스크랩하고 메모하는 이 장수가 어쩔 때는 뭐 10장씩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에 정리하고 이렇게 따로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227페이지 보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리포트를 읽어라. 정말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저도 매일경제에서 오는 미라클 레러 해서 메일로 오는 또 그 리포트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거의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서치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30페이지 보면 미래를 현실로 이해하는 독서 습관을 가져라. 세 가지 지금 이야기했죠. 아날로그 신문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을 만나라. 두 번째 뭐였어요? 많은 리포트를 읽어라. 리포트는요 또 신문 내용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래 트렌드 이런 책들 보면 그분들은 하루에 몇백 건의 리포트를 읽어내면서 그 축을 찾아서 이렇게 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몇백 건, 하루에 몇백 건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는 리포트들을 읽어서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촉을 찾아서 어떤 키워드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화된 게 뭐겠어요? 책이겠죠. 그죠? 그래서 미래를 현실로 이해하는 독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나에게 각종 정보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무언가를 적고 하루의 헤빗과 하이라이트, 뭐 땡스, 감사일기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1월부터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월 20일부터 제가 만들었네요. 이게 자 이거죠. 하루에 저의 어떤 습관 했던 것들을 체크하는데요. 여기 보면 주말에는 제가 좀 느슨하게 해놨어요. 주말에는 주로 영화나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나 밀렸던 과제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새벽 기상, 위너노트는 뭐냐면은 신문을 제가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매일 수업을 위한 수업 준비, 그리고 다이어리 적기, 목표 적기, 필사 노트.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쭉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승화 인상 클리닉 대변동 오디세이아 사피엔스를 매일 한 챕터씩 읽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원서 읽기 2권, 그리고 영어 공부하기, 운동 명상, 뭐 영양제 먹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한 달 여기 했던 거고, 여기 보면 지금 2월달 거는 또 제가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또 하다 보니까 구입도 하고 대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현주쌤의 책장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읽을 책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고, 여기에는 이제 대여한 책, 여기는 구입한 책, 여기는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을 여기다 이렇게 쭉 작가하고 아니면 신문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2월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정해진 책들은 이렇게 워드를 여기다 입력을 했어요. 아예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고, 이제 추가되는 책들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것들을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챙겨보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동그라미 하면서 나의 습관을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다 지금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누적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3시에 일어나면요, 알람이 3시에 울려요. 그러면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어서 한 10분은 시체놀이를 좀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한 3시간은 6시가 될 때까지는 바짝 이 패턴을 다 소화시켜요. 이게 6시가 되기 전에 이걸 모두 소화시키는 것을 지금 한 100일? 140, 오늘이 140 며칠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정말 촉이 생기더라고요. 촉이 생기는 게 이제는 뭔가 공문이 와도 단서만 보아도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 예측이 되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장을 펼쳐줄 것인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다음에 어떤 연수를 할 것인지, 뭘 안내할 것인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매일매일 내가 촉을 이렇게 미래를 꿰뚫는 촉을 만드시려면 나의 습관 다이어리를 꼭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그것을 누적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차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엄마들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용어들을 뭐 온택트,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뭐 인디펜던트 워크, 그 다음에 세이프티, 그리고 뭐 뉴러너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낯설지 않죠. 계속 꾸준히 저한테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영상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귀를 하나 적어 달라 해서 글을 적을 때 컨택트 했던 우리가 이제 온택트 세상을 만났고
온택트가 뉴노멀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몇 가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글귀를 하나 완성했었는데, 그분이 이걸 딱 보시더니 왜 이리 온천지 영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하고도 그렇게 많이 언어를 사용했었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되게 낯설었나 봐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수업했던 이 시간들이 더 기억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 하셨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나는구나. 우리 아이와 그것이 현실로 만났을 때 더 이렇게 실감이 나잖아요. 맞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참 잘했네.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뭐 이제 3살이고 4살이고 지금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알아차리면 그런 세상을 아이와 함께 만났을 때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나의 어떤 습관을 채워서 미래를 꿰뚫는 촉을 더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어떤 나만의 단서도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꿰뚫는 촉을 만드는 3가지 습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읽고 있지 않으시면 아날로그 신문은 반드시 우리 엄마들 미래의 필수 아이들과 우리 엄마들에게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신문 읽기. 이 신문이 저에게는 그거죠. 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보잖아요. 근데 신문은요, 무한대의 세상과 저를 연결시켜주는 코드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측될 수 없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 속에서 미래와 내일과 오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리즘에 그 알고리즘 속에 휘말리지 않고 신문은 그냥 모든 것에 다 접속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문을 왜 읽어야 되지? 꼭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이런 시대를 만나는 우리 아이들, 신문을 읽기는 저는 필수 코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책으로 만나는 리부트는요, 여기에서 마치고,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신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를 하잖아요. 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신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자, 오늘의 신문 이야기는요, 신문 이야기의 키워드는요, 전염병, 코로나, AI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고요. 거기에서 전염병 시대 과학과 수학의 답을 묻다. 작년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 제목이 되어 있죠. 제가 항상 뭔가 혼돈의 시대에는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야지만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가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면 굉장히 불안 심리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성적인 어떤 관점으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뭐지?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불안의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과학에 관심이 높아져서 과학과 수학서가 판매량이 42% 올라갔대요. 코스모스도 베스트 10위권. 코스모스가 출간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저도 화장실 독서 코너에서 이 코스모스를 다 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코스모스가
코스모스가 1위고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2위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읽고 있는 더 바디, 우리 몸 안내서가 6위에 배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은 지금 이기적인 유전자와 코스모스는 봤고요. 더 바디는 매일 아침 원서 읽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그 유전자 편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에 대한, 피부와 머리카락에 대한 편을 받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읽기 시작한 편이 뇌에 대한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면역계에 대한 거를 볼 거고요. 그렇게 제가 그 많은 챕터 중에서 미리 볼 챕터를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기적인 유전자는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코스모스도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왔고요. 그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에 책 읽어드립니다 코스모스 이렇게 검색하셔도 바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짧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 읽어드립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렇게 딱 치면 대략적인 어떤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뭔가 자극되는 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이거를 못 보지만 여기 지금 보면 이거 있죠. 발도르프 학교의 수학,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수학자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수학사 이야기, 이 책을 이렇게 보려고 돕고, 수학이 왜 어떻게 내 생활에 이렇게 적용될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이가 예전에 배웠던 책인데,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저도 한번 이거 풀어보려고, 박자의 비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우 빠른 거북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핀란드의 수학 교과서인데요. 중학교 7학년인가 7학년 교과서인데, 이런 것도 수학 문제인데 지금 엄표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제 두뇌에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역들이거든요. 이런 영역들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병행해서 하루에 한 챕터씩이라도 좀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자극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 책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왜 이게 필요했냐면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어떤 교육에 대한 기반,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스마트폰 또 하나의 두뇌, AI 반도체가 시장 이끌 것 되어 있잖아요. 이거죠. 이런 시장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스마트폰이나 AI 반도체, AI에 대해서 이거 하나의 나의 두뇌로 제가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거죠. 그에 대해서. 그래서 니는 무슨 생각하는데, 너가 그럼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데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예외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으로 갔을 때 만날 세상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예측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 엄마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굳건하던 대학 서열 파괴의 시간이 왔다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하버드식 엘리트 교육의 한계가 온 거예요. 연구 성과에 집착하고 폭넓은 교육 기회는 이제 박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기반 맞춤 학습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이것이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스카이대가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었잖아요. 명문대라는 어떤 타이틀이. 그런데 이제는 평생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서열이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온라인 수업이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고등학교도 고교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는 뭐 무조건 4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단기 학점제로 운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죠. 내가 고교 시절에 일어났던 분야로 학점을 땄어.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대학인 거죠. 그래서 뭐 이 과목은 뭐 서울대에서 듣고 이 학점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은 또 뭐 고려대에서 뭐 듣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가 이렇게 학점제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대학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도태되는 대학들은 도태되고, 거기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남는 대학들은 그렇게 네트워킹 되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학점을 따기 위한 어떤 대학으로 남아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만날 그 시점에 그렇게 10년이면 다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초기 서요. 초기 서요. 그래서 제가 코세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굳이 내가 수능을 봐서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할 것이야,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는 다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만날 미래 10년을 딱 이렇게 예측해보면 이미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고등학교가 그렇게 변하는데 대학이 변하지 않겠어요? 대학이 더 빨리 변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 4년 동안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오겠어? 이런 어떤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아카데미를 1년짜리 단기 코스로 한국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200명 무료로 수강시키고 그 인재들을 그대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1년 안에 모든 게 마스터가 돼야 돼요. 4년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뭐 교양 과목 듣고, 그 다음에 보통 1학년들은 교양 과목이잖아요.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2학년 되면 교양하고 뭐하고 전공하고 조금 믹스해서 듣고, 그 다음에 3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길게 늘리는 시간이 필요 없고, 교양은 언제 다 마스터한다? 고등학교 때 마스터하고, 대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정말 심화된 과정을 어디에서 듣는다? 대학에서 듣는다. 무엇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대학과 그리고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이제는 기업형 이런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미 생기잖아요. 애플 아카데미가 생겼잖아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아카데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아이를 어디에다가 배치시켜서 아이의 기질에 맞는 환경과 그리고 미래의 아이의 직업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연결시켜 줄 수 있나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신문으로 만나는 리부트는 여기서 마치